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남북을 이어주는 금강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 설치되는 제육금강대교에 대해서 개요 및 현황과 수혜지역,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강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강은 단순한 자연 하천을 넘어서 도시 구조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커다란 장벽이자 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강을 건너는 교량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항나래교, 한두리대교, 금남교 등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긴 하지만 그 외의 금강 보행교와 일부 교량은 차량 통행이 제한적이거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교통 흐름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금강 북부 지역은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 핵심 기관 이전이 예정된 매우 전략적인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 북측 구역과 중심 생활권 간에는 직접 연결하는 교량이 없었습니다. 즉 현재 3생활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이동하려면 햇무리교를 돌거나 기존 대교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 현상으로 차가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그리고 행정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강을 새롭게 가로지르는 제육금강대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금강대교는 단순한 도로, 인프라 보강이 아닙니다. 교량 하나로 세종시 전체의 교통, 행정, 도시 기능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가칭 제육금강대교의 개요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공식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제육금강대교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세종시 3생활권과 북측 국회 세종이사당 예정지이며 현재 BRT 세종터미널 부근을 직접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종터미널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연결하는 세종호수공원 북쪽 종축과 3생활권의 중앙주거지구를 연결하는 남측 종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금강 중심부를 약 450m에서 55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기존 교량들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항나래교와 금남교는 동서축 성격이 강하고 금남면과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분산용에 가까웠다면 제육금강대교는 도심 내부 핵심지 간의 직접 연결이라는 완전히 다른 교통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 교량은 기존 도시 구조를 넘어 도시의 생활권 간 장벽을 허무는 핵심 경로로 작용합니다. 예상되는 교량 형태 및 설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량 형태는 차량 통행용 교량으로 대중교통 전용차로 및 일반 차량 차로가 함께 계획되고 있으며 보행교를 포함한 복합교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행 복합교로 설계될 경우 차로는 2에서 4차로, 보행과 차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교량의 폭은 약 25m 내외로 차도와 양측 보행 데크를 포함합니다. 형식은 사장교 또는 아치교로 설계되며 도시 경관 및 상징성 고려 시 디자인 중심의 경량화 교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행 데크는 전망대와 포토존 등 관광적 기능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는 강폭과 진입도로 포함해서 총 연장 약 900m에서 1200m 구간이 유력하고 세부 설계는 타당성 조사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대 시설로는 야간 경관 조명과 스마트 센서, CCTV, 장애인 접근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사 규모의 도심 금강 횡단 교량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에서 1,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주 교량 구조물과 기초 공사를 포함한 교량 본체 공사와 양측 진입로와 나들목 정비 등 접속 도로 공사 설계, 조경, 조명, 스마트 시설 등 설계 부대 공사 등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주변은 문화재 및 환경 규제가 있으므로 기초 공법과 교각 형식에 따라 상당한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추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기본 구상 및 선도 계획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7년 예산 반영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합니다. 2028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2027년까지 1단계 완공 예정이므로 교량 준공도 이와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6월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본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정식 신청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는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통량 추계, 편익과 비용 분석, BC와 지역 균형 발전 점수 등 여러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이라는 점과 연계해 볼 때 이 교량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2026년 중에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다면 2028년 착공으로 2030년 중후반 완공이 현실적인 일정으로 거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량을 단순한 도로시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에서는 교량 하나가 도시축, 상권, 주거흐름, 산업입지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처럼 계획도시에서는 하나의 기반시설이 전체 도시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개통된 금강보행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교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 양안을 잇는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 각종 카페 거리, 관광 콘텐츠, 문화행사 공간이 생겨나면서 도시 관광축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제육금강대교가 신설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생활권은 신흥주거지 중심지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은 향후 국회의사당과 정치행정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두 축이 직접 연결되는 순간 삼생활권의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며 세종 북측 개발의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칭 제육금강대교가 개통되면 어디가 수혜를 입을까요? 이번 금강대교 신설이 구체화될 경우 수혜를 입게 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측 삼생활권 중심부입니다. 금강대교의 남단이 이 구간과 맞닿는다면 출퇴근 동선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까워지며 유동인구를 비롯해서 상권 유입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북측의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입니다. 세종터미널, 고속 BRT 중심지와 직접 연결되어 행정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고 주변 미개발지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한두리대교, 금남교, 햇무리교로 통하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정체가 해소되며 사생활권과 금남면 일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 지역도 간접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설 교량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량이 놓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유입 증가, 상권 집중화, 특정 생활권의 상대적 소외 등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금강대교 신설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눈으로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생활권 해들, 호려울, 새샘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은 삼생활권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금강대교의 남측 연결점과 가장 가까운 수혜 지역이기도 하죠. 현재 호려울 마을의 중흥 S클래스는 33평형 기준, 실거래가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약 6억 원 초중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인 8억 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최근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은 교량이 생기면 북측 국회부지까지 직선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상권과 교통의 중심축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호려울 마을은 금강대교 수혜의 1순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 지역은 이생활권 마을입니다. 새뜸, 가온, 한뜰마을은 나리째 마을과 함께 이생활권 중심축을 형성하는 또 다른 수혜지구입니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있고 세종 고속 BRT 터미널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교통과 상권 모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리째 마을의 세종 리더스폴의 33평형은 5월 평균 실거래가가 9억 원 중반입니다. 2023년 이후 한동안 거래가 뜸했지만 2025년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금강대교가 연결되면 나리째 마을은 주거지이면서 상업지이고 동시에 행정중심지와도 연결되는 복합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량이 아직 착공 전인 지금 이 지역의 가치는 미리 선점해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측 국회부지와 S-1 일대입니다. 이 구간은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간이 유보지이거나 국공유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상업지 또는 업무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세종이사당이 착공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행정기능이 확대되면 이 지역은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지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대교가 이곳까지 직접 연결된다면 주거 수요, 업무 수요, 상업 수요가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교량 북단과 가까운 곳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투자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개발이지만 기획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한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리대교 인근 아파트나 금남교 주변 일부 단지는 이번 금강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권 일부 외곽 단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어 수요 집중 효과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은 금강대교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향후 1년, 2년 동안은 아직 착공 전이지만 바로 이 시기가 투자 타이밍입니다. 예타 통과 이후부터는 주변 가격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고 조사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금강대교는 확장이 아닌 신설 교량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직선으로 연결하며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수혜 지역 1순위는 3생활권 마을과 2생활권 마을입니다. 실거주와 투자 모두 적합하며 현재는 진입 가능 구간입니다. 북측 국회 부지와 인근 상업지나 오피스텔 부지는 중장기 투자처로 매우 유망합니다. 예타 단계인 지금이 투자 진입의 적기입니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선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6금강대교는 세종시의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재 남측 3생활권은 주거와 행정의 중심지이며 북측은 향후 정치 행정 상업 기능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축이 자연 장벽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교량 신설로 인해 3생활권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으며 북측 국회부지 개발 속도도 가속화될 수 있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던 한두리대교, 금남교, 햇무리교의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교량이 국회 세종의사당 개관 시기에 맞춰 착공된다면 2029년, 2030년 완공 시점에 맞춰 세종시의 중심축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지나는 다리를 넘어서 도시 기능과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연결선이 될 금강대교 신설 사업, 지금부터 그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살아 숨쉬고 연결되는 길 위에서 진화합니다. 이 금강대교는 단지 도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금강대교 신설에 대한 개요와 현황,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과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